자, 첫 번째 뉴스. 네, 좀 크게 잡았습니다. 주간 증시 흐름을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조목가님, 가볍게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면서 중요한 키워드들이 뭐가 있었는지 좀 던져주실까요? 일단은 식지 않는 게 또 있죠. 네. 요즘 배터리가 좋은 것 같아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예. 식지 않은 2차 전지.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특정 종목은 아니고 이제 퍼졌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식지 않은 2차 전지, 그다음엔 뭐 원전. 원전? 네. 그리고 뭐 리오프닝 이런 키워드가 생각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 네. 네, 무조건 중국이 또 떠오릅니다. 지난주에 요 시간대 보면 이제 시간에서 올랐던 게 또 중국 영향이 있었던 그 철강주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인프라 투자, 네, 플러스 이제 중국이 또 단체 관광. 네. 이 이슈가 이제 좀 키워드로 보이고, 그다음에 뭐 곡물 협정. 어제 오늘 또, 방산주. 네, 그렇죠. 방산주 막 올라와서 저는 맞습니다. 또 뭐 미사일 쐈나 이런 줄 알았는데 다른 이슈였어요. 뭐 그렇죠. 불곰국이 좀 화를 내고. 예. 그래서 또 테슬라죠. 또 오늘은 맞습니다. 또 쇼크였어요. 어제 오늘은 또 테슬라가 이제 좀 그런데 뭐 테슬라는 좀 이따 뭐 시간이 돼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는 안 좋은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후폭풍이다 그러고 또 여전히 뭐 플러스가 계속 가는 우려와 기대, 그러니까 긴축에 대한 우려, 네. 또 중단된다는 기대감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키워드들이 좀 떠오르는 오늘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 주의 키워드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여러 개 있었습니다만 키워드 하나하나가 좀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차분하게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저희 2차 전지 이야기부터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을 정말 꽉 쥐고 끌어올렸던 2차 전지였는데 이거 흔들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됩니다. 2차 전지 섹터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근데 우리가 에코프로가 너무 막 가니까 네. 쏠림이 나서 또 걱정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항상 뭐 걱정을 계속 하면 또 걱정만 생기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쪽으로 쏠렸던 게 좀 퍼지길 바랬는데 일단은 퍼졌죠. 네. 근데 이제 다른 섹터로도 갔죠. 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맞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전지 그렇다고 해서 확 끊어진 게 아니라 뭐 혼자 뭐 에코프로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 외에 다른 회사들 뭐 좀만 나도 2차 전지 뭐 소재를 만드는 회사야. 그리고 또 뭐 내가 세계에서 점유율 1위를 갖고 있어. 우리나라에선 우리가 독보적이야. 이런 게 있으면 다 이제 시세가 조금씩 골고루 나왔습니다. 네. 뭐 장비주. 장비주의 대표적인 게 이제 떠오르는 게 하나기술. 네. 잘 안 가는 종목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종목들까지 이제 급등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낙수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뭐 파장 효과 뭐 이렇게 그런 장비주 그다음에 조금만 좀 눈 돌려보니까 또 뭐 소재 만드는 또 이제 뭐 무슨 물질 만든다 또는 광산 갖고 있는 회사들 맞아요. 진짜로 갖고 있는지는 그거 모르겠는데 정말 이슈 하나 살짝 네. 터지면 네. 바로 상한가입니다. 그 맞아요. 그래서 네. 막 상한가까지 가다가 또 안착도 못하고 또 내리고 네. 뭐 그런 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 관련주로 확산되는 게 어떻게 보면 산업 전반에 항상 하나만 가서 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확산되는 게 저는 좀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이렇게 갔고 그다음에 이제 원전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자주 언급했던 네. 원전인데 분위기 좀 타고 있는 건가요?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살짝 예상을 했지만 네. 네, 맞게 나왔어요. 결국은 씁쓸하게 어깨동무하고 정확히 그 표현 그대로. 네, 그대로 갔어요. 그래서 예. 씁쓸하게 어깨동무하고 사진을 찍는데 이쪽은 웃고 있고 나는 네, 씩 이렇게 썩소를 날리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이제 결과라고 해야 되나 아직 결과는 안 났지만 네네. 다음 주에 이제 대통령께서 미국을 가시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원전주가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도 또 지지 라인을 잡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조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조정이고 아직도 시세는 다시 한번 나올 준비는 됐지만 오늘도 좀 움직였거든요. 이제 준비 중. 네. 그래서 그렇게 움직임이 나온 것 같고 네. 또 중국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뭐 다시 한번 빼놓을 수 없는데 이제 중국이 2주 후에 노동절인가요? 맞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그 여행을 막 가려고 이제 보복 수업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이 중국이 그 리오프닝의 효과가 내수적으로는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복 소비가 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여행을 가고 싶은 욕구는 아직 펼쳐지지 않았는데 여행을 가야지 또 쇼핑도 네. 중국 사람들 명품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루이비통의 거의 뭐 전체적 절반 이상을 뭐 네. 중국 사람이 차지한다는 정도로. 근데 이제 드디어 2주 후에 이제 노동절 그 연휴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가 또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받으면 중국이 이게 놀러 오는 게 좀 많아야 되는데 네. 중국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싶은 나라 1위, 2위, 3위가 우리나라입니다. 네, 그 정도만 돼도 뭐 중국 사람
몰려오는 게 장난 아니에요. 제가 가끔가다 이제 명동을 나가서 환율도 좀 체크하고 뭐 이러는데 예전에는 안 보이던 네. 깃발이 보입니다. 아하. 이 깃발이 뭐냐면 이제 저희가 단체 얼마 전- 관광객? 네, 예. 네, 맞아요. 얼마 전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몇 달 전에 중국에서 이제 100대 여행사 대표들이 네. 한국에 한번 온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여행들은 그냥 뭐 놀러 오는 자유여행 말고도 패키지를 모여서 오려면 자기네들이 자주 가는 뭐 식당이라든가 단체로 해서 뭐 할인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럼 정말 뭐 대규모로 올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좀 마케팅에 이제 힘을 좀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왔는데 어느 정도 체크를 잘 하고 갔겠죠. 숙소나 뭐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제 직접 오는 겁니다. 드디어 투어 컨덕터 TC 데리고 가이드 여기서 한국에서 한국 가이드 붙고 이래서 명동이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원래 명동에 많이 갔는데 특이한 점은 이제 이건 일상에서 이제 나오는 변화니까 한번 재밌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서울에 그 코엑스라고 예, 예. 있잖아요. 네. 거기에 원래 중국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 왔었거든요. 네. 중국말 들려요. 제가 밥 그래요? 먹으러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오. 네. 중국 사람들이 와서 제주도 김밥을 먹으면서 막 네. 이러는데 아마 텔레비에 이렇게 좀 예능에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거기도 자유여행 계획이 아니라 깃발입니다. 아하. 네, 이렇게 이제 단체 여행 계획이 온다는 게, 근데 이게 지금 연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일주일, 2주일 전인가였거든요. 근데 이제 연휴 때 우리나라 이렇게 몰려오면은 뭐 시끌시끌 북적북적 막 하겠죠. 굉장한 또 소비 매출이 네. 발생을 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시내 면세점마다 다들 이제 중국 간판을 새롭게 네. 또 단장을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관련 있게 좀 봐야 되는데. 아, 그리고 그거 네. 관련해서 이 궁금증이 생기는 게 네. 사실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오늘장에서 보면은 뭐 중국과 갈등 이래서 말참견 이러면서 네. 갑자기 중국 소비주들 뭐 면세도 그렇고 다 빠지더라고요. 빠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시장 하락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건가요? 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제 복합적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일단은 여행객이 많이 오는 것도 있는데 네. 오늘 이렇게 빠진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점에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또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단체 여행의 특징이 있어요. 네. 오늘 나온 거는 이제 뭐 이거는 정치적인 거는 아니겠지만 네. 번지진 않아야 되는데 예약을 이미 해놨을 거예요. 아, 네네. 예약 쉽게 취소 안 됩니다.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에 이 조정이 좀 마무리되면 어차피 그 노동절 때 한국으로 오는 뭐 나라에서 강제로 막지 않는 이상은 네. 아마 그대로 올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쇼핑 못하게 할 정도의 그런 좀 낙후된 인식을 가진 나라는 이제는 아니잖아요. 아하. 네, 뭐 욕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또 기회로 삼아볼 수도 있겠다. 네, 그렇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 그 나온 그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 키워드 관련해서는 예.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인프라 얘기를 했지만 그건 지난주부터 해서 그게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올 수가 있었는데 네. 이게 오히려 이런 관광이나 소비나 이런 쪽보다는 더 오히려 좀 주가에는 악영향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당분간은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씁쓸한 부분인 것 같고 네. 또 이제 관광 얘기 하다 보니까 이제 소비 관련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관련된 이슈가 있는 뭐 실리콘투라든가 예. 뭐 공구먼 그다음에 뭐 청담 글로벌 네. 이런 회사들이 반응을 했고 아하. 화장품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네, 반응을 했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화장품 뭐 아모레지 반응을 했는데 오늘 쭉 다 빠졌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반응을 먼저 했던 애들을 먼저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확 내렸다고 해서 이거 좀 들어가기 좀 그런데 하지 말고 그럼 어디서 멈추는지를 보면 될 것 같은. 네. 그런 게 이제 또 중국 관련 뭐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곡물 협정에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러시아도 우리랑 또 뭐 잡음이 생기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뭐 잡음이 많네요, 요즘에. 네, 그것 때문인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마침 그때 러시아에서 이제 그 곡물 협정에 대한 걸 또 안 한다 뭐 이렇게 좀 네. 때를 썼나 봐요. 연장 그러니까 중단 얘기 나오더라고요. 식량주가 그것 때문에 이제 쫙 오르고 지난 한 해 동안 전쟁 터지고 나서 정말 대단히 많이 올라갔던 곡물 관련주였는데 네. 언제 또 올라갈까 지금 눈치 보다가 이번에 네. 한번 또 올린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재밌는 게 원래 이제 또 좀 다른 나라 쪽이죠. 그러니까 네. 다른 중국, 러시아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설탕에 대한 수출 제한이 나온다니까 설탕 가격 올라서 대한제당이라든가 네네. 뭐 이런 뭐 CJ제일제당, 신송홀딩스니 뭐 이런 것들 곡물 사료주들이 다 반등이 나왔습니다. 또 하필 방산주가 움직였는데 방산주는 원래 이벤트가 있었어요. 네. 누군가가 어느 나라에서 와서 계약을 하러 왔는데 그 폴란드에서? 시점에 네.
중국이 오늘 외교부 대변인인가요? 예. 뭐 남의 나라에 참견하면 불바다 얘기 나오고 대사 초청. 지옥불인가 뭐 이러고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또 그렇게 하면 전쟁 참여를 간주하겠다니까 이벤트가 이렇게 맞아서 이게 이제 우리 시장 전체 분위기는 안 좋지만 종목 섹터로 봤을 때는 딱 맞아갖고 치솟아서 그 무거운 현대로템이 막 20% 가까이 오르고 어제 오늘 이렇게 방산 쪽에서 또 계속했죠. 포스텍도 엄청 네, 났죠? 포스텍이 어제 예. 상한가 근처까지 가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포스텍을 제가 오전 시간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아하. 그래갖고 그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하고 연결되는 이제 흐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얘기를 좀 잠깐 드리자면 예.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효과가 과연 시장에 이익으로 얼마나 다가올까 이거였는데 당연하죠. 가격을 떨어뜨렸는데 뭐 한 100만 대 팔다가 가격 떨어뜨렸다면 한 150만 대, 200만 대가 팔려야 되는데 그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영업이익률이 좀 감소는 했습니다. 그래도 상당한 폭의 영업이익률이에요. 테슬라는. 네. 전통의 그 원래 그 자동차 회사들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른데 근데 이제 이게 가격 인하해서 이제 여기가 영업이익 떨어지니까는 테슬라 관련된 회사들, 뭐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 납품하는 회사들도 좀 영향을 받았는데 좋게 이거를 해석을 할 게 과연 없느냐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네. 저는 이거를 약간 마케팅적으로 보면은 어차피 테슬라가 선도하는 리딩 업체잖아요. 예. 네, 근데 점유율도 지금 많고, 네. 네, 그 다들 동경하는 브랜드고 이 가격 인하를 하게 되면 문턱이 낮아져요. 네. 그러면 오히려 더 확대를 할 수가 있고 또 여기에 저가형 모델을 투입할 수 있는 고려를 할 수 있는 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또 고급형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시장을 파이를 오히려 키워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네. 긍정적이라 보고 나중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테슬라가 그러니까 압도적인 뭔가 1위들은 이게 좀 약간 내려도 다시 충성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테슬라의 이 전략은 지금이 아니라 멀리 보는. 네, 멀리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또 테슬라의 목표가 또 이제 살짝 공개가 됐어요. 네. 네, 이제 당연히 자기네들이 이 업계에서는 좀 앞서간다 이러지만 그 다음을 또 뭔가 하려고 하는데 네. 머스크도 이번 주에 순환을 좀 많이 당했죠. 이 주가 떨어진 것도 있고 네. 로켓도 가다가 좀 실패. 예, 그랬고 근데 나중에 그 언급한 게 보니까 올해 안에 FSD인가요? 그 풀 셀프 드라이빙 그러니까 전면 이 자율주행 오롯이 다 하는 그거를 이제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거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네, 테슬라가 한다면 당연히 네. 센싱 카메라 필요할 거니까 그렇죠. 뭐 퓨런티어라든가 뭐 캠시스라든가 뭐 모트렉스 이런 자율주행 기반된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또 많습니다. 예. 테슬라하고 파트너십 맺는 회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또 키워드였고요. 그다음에 뭐 긴축에 대한 우려와 종료의 기대는 영원히 네. 영원히라는 말은 좀 그렇고 올해 안에는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우려되는 거는 네. 인플레에 대한 게 너무 지금 꽂혀 있어요. 연준 네. 위원들이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 뭐 좀 매파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은 뭐 프로그램이 이제 정점에 달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네. 항상 뒤에 그래도 우린 할 일이 남아 있다 이러잖아요. 항상. 네, 자꾸 뭔가를 올리려고 단서를 하는. 달아요. 네. 그래서 과연 5월 FOMC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상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여지를 남겨둘 것 같은 발언을 할 것 같다는 그런 조금 약간의 우려가 있는 그런 흐름들이 이 키워드에 숨어 있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키워드들을 상세하게 또 살펴봤으니까요. 이런 점들 두루 한번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주 돌아보면서 요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네.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뭐, 지난주에 이어서 좀 다시 살짝 네. 변형을 하자면, 뭐, 조금 쉬어가도 가야 할 정상을 바라보면서 꾸준하게 가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냥 어차피 방향은 지금 올라가는 건데, 뭐, 항상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려올 때도 쉬었다 내려오는 것처럼 지금은 어쨌든 최근에 저점들을 올리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말고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은 그냥 쭉 올라온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올라오다 쉬고 이렇게 한 것처럼 자, 지치지 마시고 네, 멀리 보고 어차피 우리는 네, 건강하고 장수하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상을 바라보면서 꾸준하게 가자라는 마지막 한마디까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